6월 말일자. 그리고 보증금은 반환원이죠. 보증금은 2016년도 7월 1일 날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여기까지 2년기 하겠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럼 방 들어갈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방 뺄 때가 문제예요. 매년 선불이니까 6월 1일 시점 있죠. 요점이 언제 시점이냐면, 6월 1일 시점 있죠. 매달 6월달 마지막 달은 선불이니까 6월 1일 날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6월 1일이라고 가정할게요. 여기 7월 1일이니까, 그럼 6월 1일 날. 이때 여기 칠해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50만원 주고, 나중에 이때, 한 달 있다가 뭡니까? 보증금을 보통 돌려받잖아요. 그죠? 1,000만원. 이렇게 돌려받겠죠. 근데 우리 상관행상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나갈 때 월세는 어떻게 하면 곧 뭐 줬다가 돌려받을 바에 뭐야? 안 주고 그냥 거기 보증금에서 제하고, 그죠? 공제하고 보증금을 내어주는 있죠.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물론 뭐 깨끗하게 뭡니까? 6월 1일 날 마지막 월세를 내고 50만원 50만 내고 그 다음에 1,000만원 받으면 깔끔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달은 그냥 어차피 뭐 냈다가 좀 이따 받을 건데 한 달도 안 돼가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냥 안 내고 그냥 내가 어차피 돌려받을 건데 거기서 퉁치고 받는 경우가 상당히 그죠?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그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6월 1일 날 여러분들은 임차료가 발생은 했지만 50만원 발생은 했지만 현금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을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그죠? 이때 줘야 되지만 안 줬다. 그죠? 그래야지 5월달에, 그죠? 6월달에 발생한 비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이때 마지막 방 뺄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현금을 얼마 받을까요, 여러분들? 1,000만원 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 받을까요? 보증금이 1,000만원인데 이거 마지막 월세 퉁치고 받죠, 그죠? 그럼 950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현금은 950이 될 거고. 그럼 임차보증금 받았어요? 임차보증금은 1,000만원 받았어요. 근데 1,000만원 다 안 받았죠? 왜 50만원을 못 받았을까요? 내가 마지막 달 안 줬잖아요, 그죠? 50만원 퉁치고 했으니까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미지급금이, 그죠? 50만 이렇게 해서 요거 제거되는 이렇게 돼요. 네, 제거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 뺄 때 이게 낯설지 않도록 이런 그 얘기를 하면 방을 뺄 때 잘 생각 안 해봐서 방 뺄 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무 2급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모형에 보면 굳이 뭐 얘기를 한다라면 얘도 대응하는 모형이 있어야 되죠. 얘도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는 10만원 이렇게 50만원 이렇게 하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 뭡니까? 이렇게 하고 현금을 얼마 줍니까? 950만 주면 되죠? 그럼 난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거야. 그럼 임대보증금을 1,000만원 갚았고 빚을 갚고 빚을 갚았는데 돈 얼마 줬습니까? 다 준 건 아니죠. 이번 월세 마지막 월세 빼고 줬죠, 그죠?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수금이 그죠? 50만원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이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거 방 뺄 때 얘기도 조금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고 마지막 모형이 바로 부도, 응가, 수표 모형이잖아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1일 날 우리는 어음을 받았습니다. 받을 어음 100만원 매출 100만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지금 매출 거래에서 어음을 받았는데요. 만기가 석 달 어음입니다. 석 달 어음이면 3월 31일이 만기가 됩니다. 그럼 3월 31일 날 만기가 되었으니까 추심을 의뢰했는데 해당 어음의 발행자의 이권계좌에 잔고가 없다. 그래서 지급 거절을 했다 가정할게요. 지급을 거절했다.
그럼 결국은 이건 부도난 모형이 될 거고, 우리 회계준에서는요, 직업 거절이면 부도가 났으니까 부도 났다는 걸 정부 이용자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어음이 부도 났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도 모형, 부도원가 수표라는 계정으로 대체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갈아타야 되는데, 부도원가 수표라는 1,000만 원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받으러 온 100만 원 이렇게 갈아탔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 어음이 뭡니까?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채권은요, 부도원가 수표가 되겠습니다. 부도원가 수표는 투자 목적도 아니고 유형도 아니고 무형도 아닙니까?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우리가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있죠. 우리 어음을 할 때 어음 있죠. 어음할 때 그 모형에서 나타난 거고, 그 이유 스케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죠? 그냥 이 부도 났으면 기업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걸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소구권, 소구 비용이랍니다. 소구권은 말 그대로 내 권리를 받기 위한 있죠. 경비, 소구권을 청구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경비가 유발되겠죠. 소구 비용이라는데, 대표적인 소구 비용이 우리 법무사에 소액 재판이나 소를 붙으려면 여러 가지 법무사 수수료랄지 이런 것들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공정 하려면 뭐 작성 비용이나 여러 가지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 그죠? 즉,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부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구 비용은 4월 10일 날 할까요? 소구 비용은 15만 원 나갔다 할게요. 돈이, 그죠? 현금이 15만 원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 돈을 받기 위한. 그럼 이 15만 원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이놈이 뭐야? 어음을 발행한 자가 부도를 안 냈으면 내가 유발되지 않을 거죠. 그럼 이걸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결국은. 그죠? 유발한 자한테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나의 경비입니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런 소구 비용은 우리 부도원가 수표의 자본적 지출을 봐서 자산 처리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부도원가 수표 이렇게 요 자산 계정을 처리해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그죠?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출제됩니다. 혹시 뒤통수 치는 문제가 요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사 수수료 비용인가? 이렇게 치면 안 되고요. 이 부도음을 받기 위한 소구 비용은요, 해당 부도음과 수표라는 계정에 소구 비용으로 원가에 가산해야 돼요. 여기. 출제가 잘 안 되는데요. 만약에 되면 안 새기고 있으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새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형적으로 보면 그 다음 스케줄이 어떻게 될까요? 이후에, 그죠? 스케줄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마침 회수할 수도 있고,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손이 나겠다, 그죠? 하여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될 거 아니에요, 이 채권에 대해서. 회수하면 얼마 받아야 됩니까? 100만 원 받아야 됩니까? 115만 원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115만 원 받아야죠. 너 때문에 마음고생한 것까지, 그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소구 비용까지는 같이 받아야 되니까, 회수할 때는요. 현금은 115만 원 이렇게 되고, 부도원가 수표 115만 원 이렇게 매겨서 끊어지고요. 대순 났다. 저놈이 결국은 결국은 배째라고 그죠? 결국은 사망했다, 죽어버렸다. 그럼 못 받게 됐다면 이 대손 회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험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쌓았다라면 자력 범위를 상계하고, 없다면요 비용 처리하는 거다. 그래서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충당금 설정하지 않았으면 금액이 너무 크면 겁나요. 금액이 너무 크면 저도 이게 느낌이 오는데요. 제가 거래처 사장님 중에서 2명인가 죽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네. 느낌이 와요. 이게 너무 크다. 이 사람 어떻게 할 건데 보면 꼭 조금 있으면요 자살해요. 왜 자살하는 줄 알아요? 이
채무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는 어디요? 막다른 뭐, 그래서 딱 부도를 내놓으면 딱 알아요.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그래서 그 점 겁나요. 달래야 돼요. 하여튼 좀. 뭐라,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대손상합비. 부도를 내고 싶은 사람이 있겠냐마는요. 그래도 이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은 정말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서로 다 입장이 있는 거니까. 돈을 빌린 사람은 적극적으로 갚아야 될 의무를 심의성실 원칙에 따라 좀 갚아야 될 의무를 있는 거고, 또 채권자도 너무 뭐예요? 요새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그죠? 약간 사정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너무 몰아치면 안 바빠요. 그리고 채무자 중에 악성 채무자는 뭔지 알아요? 뺏자라, 파산할게.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나를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기업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시면 분명히 이런 문제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런 것도 경험치에서 좋은 해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산편, 기타 비유동까지 마쳤습니다.